다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 애니메이션과 그 효과를 이용해서 반응형으로 아주 빠르게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그 리소스를 링크해 놓은 항목들을 좀 참고를 할 건데요. 쭉 내려와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파이어몽키 레이아웃 전략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파이어몽키는 이제 C++ 빌더에서 두 개의 프레임워크 중 하나는 윈도우 기반의 VCL, 하나는 멀티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어몽키는 멀티 디바이스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이 파이어몽크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조금 제한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앵글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케일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VCL에 비해서 파이어몽키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잡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 화면을 구성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어몽키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보통 이런 포지션, 얼라인, 마진, 패딩, 엔처 이런 속성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들을 이따 실습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 위주로 이 페이지에서 쭉 한번 살펴보고서 이 각각의 속성들도 데모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파이어몽키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T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한 컨테이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없지만 다른 컴포넌트를 담고서 그런 다른 컴포넌트를 묶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T 레이아웃이 제공이 되고요.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인데 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일괄적으로 스케일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스케일드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바, 버티컬 스크롤바, 호리즌 스크롤바, 즉 수직 스크롤바, 수평 스크롤바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 T 스크롤바 같은 경우에는 수직과 수평을 모두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이 스크롤바 같은 경우에 스크롤바 안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의 영역이 스크롤바보다 더 넓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크롤바가 표시가 되면서 다른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그 컴포넌트입니다. 이 스크롤박스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아웃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내보내는 정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로 속성에 따라서 몇 가지의 컴포넌트를 표시를 할지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세 번째 다음 컨트롤들을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플로우 레이아웃의 브레이크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렇게 볼까요? 플로우 레이아웃 브레이크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 다음에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다음 라인으로 컴포넌트가 표시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리드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이 T 그리드 레이아웃, 이 T 그리드 레이아웃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의 격자, 즉 격자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가 몇, 세로가 몇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컴포넌트들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마진, 즉 마진이나 패딩 속성을 이용해서 여백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여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리드 패널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형태로 패널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패널에다가 이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는 이러한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3D 기능들도 이렇게
그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아주 적절히 사용하면은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2D 컨트롤 아래에 3D 컨트롤을 넣기 위해서는 T 뷰포트 3D라는 컴포넌트를 넣게 되면은 2D 컴포넌트 안에 3D 컴포넌트를 넣거나 3D 컴포넌트 안에 2D 컴포넌트를 넣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UI 효과를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데모를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저희는 이제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크게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기반의 VCL,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 그래서 저희는 파이레듀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랭크 어플리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상단에 어떤 컨트롤들, 그리고 좌측에 어떤 컨트롤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어떤 컨트롤들을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 좀 잠깐 고정하겠습니다. 자, 보통 상단에 어떤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툴바 컴포넌트를 넣게 되고요. 자, 툴바 컴포넌트를 올렸더니 이 폼의 최상단에 이 컴포넌트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툴바의 기본적인 얼라인 속성이 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얼라인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보톰, 센터, 클라이언트, 컨텐츠, 피트 등등 아주 다양한 그런 속성들이 있고요. 이 속성들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얼라인 레이아웃. 자, 이거는 일본어로 번역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의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어 페이지를 무조건 한글로 번역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자, T 얼라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다양한 값이 있습니다. 보통은 컨트롤러의 부모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이동하고 센터는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지만 헛갈리는 이 두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은 부모 클라이언트 영역에 가득 차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부모에 가득 차도록 배치를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트롤이 부모 영역의 일부가 이미 막혀져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컨텐츠는 각각 부모에 가득 차도록 조정이 되지만, 클라이언트는 레프트나 탑, 보톰 등과 같이 다른 컨트롤로 막혀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가득 채운 거고, 이 컨텐츠는 부모를 그냥 다 채우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온라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기술 문서를 도움말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툴바는 온라인이 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나머지 영역을 가득 상단으로 가득 차도록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온라인 속성을 레프트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탑 그리고 레프트 이런 형태로 나머지 영역 중에서 레프트 영역을 가득 차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한 이후에, 자, 요거는
온라인 속성을 클라이언트로 한번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주게 되면은 온라인 탑인 컨트롤 그리고 온라인 레프트인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가득 차도록 구성을 하고요. 만약에 요 항목을 컨텐츠로 하게 되면은 탑과 레프트를 무시하고 부모에 전체적으로 가득 차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단의 툴바와 왼쪽의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어떤 그 정보 영역으로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라벨을 하나 더 볼까요? 자,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 툴바의 자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식으로 등록한 다음에 온라인 속성을 센터로 주게 되면은 이 부모의 정중앙에 이 컴포넌트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제목이라고 적고 텍스트도 가운데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폰트 사이즈와 폰트도 좀 두껍게 이런 형태로 주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도 온라인 속성이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메뉴에는 위에 제목과 타이틀을 한번 또 넣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툴바를 올리게 되면 이 레이아웃의 툴바, 즉 이 레이아웃의 온라인 탑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메뉴의 상단에 이렇게 제목을 넣을 수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넣고 온라인 센터로 그리고 메뉴라고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영역은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트 박스라는 컴포넌트를 넣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박스가 레이아웃 1에 들어간 걸 보시죠. 만약에 이게 폼 1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온라인 속성을 클라이언트로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중앙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스트 박스를 레이아웃 1에 가득 차게 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리스트 박스 자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몇 가지 아이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1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중앙에는 그리드를 넣을 수도 있고 하단에 버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텍스트를 등록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그 창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은 중앙에 있는 제목은 중앙에 잘 위치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영역들은 이 처음에 위치한 그 크기에서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컨트롤들을 선택한 다음에 엔처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엔처 속성은 어떠한 기준을 잡는 건데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레프트와 탑이 어떤 그 위치에 고정이 되도록 엔처가 도시라는 뜻인데 어디에 딱 정착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은 다 풀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이트를 true로 하게 되면은 라이트도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에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크기가 늘어나도 같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것도 아래로 같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엔처의 보톰 속성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버튼은 이렇게 하면 가려지게 되겠죠. 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등록 버튼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속성을 풀고 탑 속성을 풀고 보텀 속성을 true로 주게 되면은 이 위에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true로 주고 왼쪽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도 같이 버튼도 이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엔처 속성입니다. 자, 이 엔처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컨트롤들이 이제 화면이 크기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컨트롤들도 같이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폼 팩터, 즉 화면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과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의 여백 속성인데 이게 잘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사실 두 개가 저도 가끔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3개를 두고 각각의 그 배경을 다르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블루, 얘는 그린, 얘는 빨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렉탱글 1에 렉탱글 2를 두고 렉탱글 2 아래 렉탱글 3을 둔 다음에 각각을 얼라인 클라이언트를 주겠습니다. 갑자기 꺼졌습니다. 얘 온라인을 클라이언트로, 그리고 얘도 온라인의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자식으로 되어 있는 항목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되죠. 자, 이때 가운데 있는 그 사각형의 패딩 속성을 10, 10을 주게 되면은, 자, 이 두 번째 있는 패딩 속성을 10을 줬다라는 것들은 이 컨트롤 안에 있는 그 여백을 10을 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진 속성은 5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50, 50, 50, 50. 자, 이렇게 렉탱글의 마진 속성을 50을 줬다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여백을 50으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패딩은 이 컴포넌트의 자식관의 그 여백을 10으로 두는 거고, 마진은 부모의 여백을 50으로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버튼에 이걸 넣어볼까요? 아이고. 버튼의 사각형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튼인지 뭔지를 모르죠. 이럴 경우에는 부모와의 마진을 준다거나 아니면 버튼의 자식간의 여백을 두기 위해서 이런 거에 되라. 이거 마진을 냈네요. 패딩을, 자, 이런 형태로 약간의 여백을 두는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목록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너무 쭉 붙어 있는 것보다 약간의 여백을 둔 게 훨씬 예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진과 패딩 등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여백을 두면서 사용자의 그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 더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지만 아주 유용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패딩과 마진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도 이번에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몇 가지 그 유용한 그 컨트롤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탭 컨트롤. 자, 탭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화면을 이 컴포넌트 안에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이고요. 탭 컨트롤에는 여러 개의 탭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탭 아이템에는 서로 다른, 자, 여기에서는 버튼을 하나 올려놓고요. 그리고 탭 아이템 2에는 체크박스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탭 아이템 3에는 동그란 원을 하나 넣어보는 등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페이지, 다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탭 아이템을, 탭 컨트롤을 이용해서 탭 아이템을 여러 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목록에서 상세 보기, 그리고 어떤 값을 기록하는 화면 등등을 여러 개의 화면을 하나의 메뉴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탭 아이템에는 목록, 두 번째 탭 아이템에는 상세 보기, 세 번째 탭 아이템에는 새로 작성하기 등등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폼 안에 여러 개의 화면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한 컴포넌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탭 컨트롤 이동할 수, 구성을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액션 리스트를 우선 추가를 하고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액션 리스트를 추가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액션, 즉 동작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액션이라는 것들은 어떤 동작을 액션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개별적으로 캡슐화한다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액션을, 동작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이고요. 이런 동작 중에서는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액션, 즉 스탠다드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탠다드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탭 항목이 있죠. 네, 탭 아이템 항목에서 체인지 탭 액션 또는 넥스트 탭 액션 또는 프리비우스 탭 액션 등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본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탭 액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체인지 탭 액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체인지 탭 액션에는 어떤 탭을 지정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두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Change 탭 액션의 탭은 탭 아이템 1, 그리고 Change 탭 액션의 execute 타겟은 널로 이렇게 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탭 아이템이 1이군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버튼을 눌렀을 때 쭉 두 번째 탭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넘어가는데, 자, 이 슬라이드 형태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 체인지 탭 액션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슬라이드 형태로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슬라이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쭉쭉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화면 간의 이동을 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체인지 탭 액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탭 컨트롤
탭 인덱스를 1로 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요 방법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쭉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체인지 탭 액션 또는 그냥 이동할 때는 탭 인덱스를 1로 주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면 UI를 그리는데 기본적인 항목들이고요. 자, 다음에 또 안내해 드릴 거는 두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그리고 리스트 뷰. 자, 요 두 가지 항목 모두 목록을 표시하는 그런 컴포넌트이고요. 하지만 리스트 박스, 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다른 것처럼 리스트 박스라는 컴포넌트는 어떤 박스 형태로 다른 컴포넌트를 담아서 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를 리스트 박스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보기 위한 용도로 출력을 하는 게 리스트 뷰의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템스 에디터라는 게 나오고요. 이 아이템스 에디터에는 이렇게 리스트 박스부터 그룹 헤더, 푸터 등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도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오른쪽 정렬을 하는 등으로 이렇게 목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 그러한 속성들이 없고요.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어페어런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아이템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와 실제 연결을 할 때 프로토타입 바인드 소스라는 샘플 데이터와 연결을 할 때 이게 아주 유용하게 작동이 됩니다. 뷰의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 UI 요소와 UI 요소에도 자, 연락처 이름, 타이틀, 그리고 비트맵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연결을 하고 이름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록을 쭉 표시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 리스트 뷰에는 아이템 어페어런스라는 속성들이 있고 이 아이템 어페어런스에는 자, 아이템 어페어런스의 리스트 아이템은 지금 각각의 이 제목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 보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리고 아이템 보톰에 있는 디테일 형태로 이렇게 목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역에도 라이브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 디테일은 타이틀로 그리고 비트맵은 컨텐츠 비트맵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항목들을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을 구성한 다음에 이게 쭉 목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리스트를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리스트 뷰는 목록을 표시를 하게 되고 리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지 않은 목록 또는 상세 아이템을 제목은 이름은 직급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이런 형태로 상세적인 내용을 구성을 할 때도 리스트 박스는 많이 사용됩니다. 리스트 박스는 리스트와 상세 표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목록으로 표시할 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UI 요소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할 때 리스트 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박스와 리스트 뷰를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과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이제 반응형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꾸며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 샘플을 살펴볼 건데요.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를 통해서 자,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는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컴포넌트의 트리거 또는 트리거 인버스 이 속성을 통해서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애니메이션을 발생하고 오버되지 않았을 때 다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애니메이션은 스케일 즉 이제 그 배수를 그 x와 y 좌표 배율의 x와 y 좌표를 1부터 4까지 즉 1배에서 4배까지 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렉탱글 즉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자, 요렇게 애니메이션 플롯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렉탱글의 로테이트 앵글을 90에서 1로 90도에서 1로 쭉 작업 해주는 동작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 컬러 패널을 변경됐을 때 스톱 밸류를 컬러 애니메이션의 스톱 밸류를 잡아주는 것. 자, 컬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렉탱글의 컬러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필 컬러를 스타트 밸류를 컬러 패널의 그 컬러로 잡아줘서 컬러를 어떤 컬러에서 어떤 컬러로 컬러 애니메이션 하는 것들, 플롯 값을 애니메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폼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tPass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tPass의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렇게 SVG라는 형태로 이런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좌표들이 있습니다. 원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원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커브 그런 것들을 코드화 시켜주는 SVG라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를 tPass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따라서 자, 패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도형이 그림을 그린 거에 따라서 쭉 가는 그런 데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폼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버튼을 마우스가 갔을 때는 4배로 늘리고 마우스가 떨어졌을 때는 다시 줄여주는 이런 것들은 플롯 애니메이션의 트리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90도를 회전하는 것 그리고 색상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 형태로 컬러 애니메이션도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패스에 따라서 이 도형이 쭉 움직이죠. 자, 이런 형태로 마치 이제 여기에 연필 그림을 넣게 되면은 연필로 이런 것들 쭉 그리는 형태로 아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난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잘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뛰어난 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효과. 자, 효과를 보게 될 것인데
자, 여기에는 스무스 매그니피 이펙트라는 효과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 몇 가지 설정을 한 다음에 이 화면을 이렇게 찌그러뜨려지는, 스무스하게 찌그러뜨려지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화면을 이동할 때 마치 돋보기와 같기도 하고 좀 화면을 재미나게 이렇게 강조해 줄 수 있는 표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트롤에까지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레이아웃 2에 있는 레이아웃 2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 이펙트에 대한 센터를 그 마우스의 좌표를 설정해 줌으로써 이런 효과를 동적으로 주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데모는, 자, 이 스위치 버튼을 눌렀을 때 트랜지션 이펙트를 통해서 이 첫 번째 탭을 두 번째 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자, 요 이펙트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탭으로 이동이 됐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첫 번째 탭으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마치 영화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돌아가는 컨트롤들입니다. 이런 컨트롤들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아주 재미있는 효과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그 페이지 넘김 효과 등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페이지 이런 형태로 이제 두 개의 책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드래그해서 옮기게 되면은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죠. 자, 아래에서 위로 넘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책을 반대 페이지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 이펙트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스와이프 이펙트, 스와이프 애니메이션, 이런 두 가지 이펙트와 애니메이션을 조합해서 이렇게 쭉 책을 넘기는 효과들도 재미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샘플들은 두 번째 날에 있는 이 엠바카데로의 웨비나로 이동하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샘플 코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엔처, 얼라인먼트, 그리고 스페이싱, 플롯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등 다양한 그 컨트롤들과 그 속성들에 대한 설명들도 쭉 그 링크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